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어,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또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철학자 산타 아나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6.25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은 북한의 명백한 불법 남침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일으킨 북한의 일방적인 불법 남침. 6.25는 1950년에 일어난 거죠. 30년 만에 최악이라는 봄 가뭄이 닥쳤는데 6월이 되자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연거푸 비가 내리다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멎었습니다. 25일 새벽 3시에 김일성 당시 38세였고요. 김일성은 내각 비상회의를 열어서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서 공화국을 침공했다. 이민군은 이를 반격한다 라는 거짓말을 해서 전선 사령관 김책에게 6월 25일 새벽 4시 국방군을 반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작전명은 폭풍, 그래서 공격 개시 암호명이고요. 동시 무전망으로도 숫자 224가 타전되었고요. 북한 군들에게는 사전의 전화를 폭풍 또는 무전기로 224라는 암호가 전해지면 남쪽을 향해 포격을 시작한다고 약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포격 개시와 함께 38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포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38선 240km를 일제히 넘어 일방적인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두기 터진 저수지의 물이 논과 밭을 덮치듯이 몰아쳐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38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몰아닥친 붉은 물결은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기습이 성공을 거둘 것이 확실해지자 25일 오전 11시 평양 방송을 통해서 국군이 북침하여 인민군이 반격 중이라고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든 책임은 남조선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남조선 측의 북침을 격퇴하고 반공으로 넘어갔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5분 방송에서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했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각본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은 친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반면 우리 군은 전쟁 수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절대 열세한 남한의 군대가 강한 북한의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한 북침이라면 어떻게 수도 서울이 단 사흘 만에 함락되고 국군의 주력 6개 사단 총 4만 4천 명이 단 사흘 만에 전멸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6.25 전쟁은 절대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붉은 야욕 아래에 일으킨 명명백백한 불법 남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북침설, 남침 유인설, 서울 점령설, 서울만 정념하고
점령하고 평화적으로 협상하려 했다는 허위 주장 등 거짓말이 사실처럼 퍼지면서 젊은 세대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6.25 전쟁을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미군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도당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북침 공모설을 주장합니다. 또 남한이 먼저 북침하고 북한이 반격에 응하게 된 것이라는 선북침 후 반격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포함한 교전 당사자들이 대규모 공격을 인정했고 또 북침설을 증명할 만한 단 하나의 증거 문헌도 발굴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일 서울은 북침 준비는커녕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25일 오전 10시 수도극장 스카라에는 예원의 섬을 보려고 관객이 줄지어 있었고 25일 오후 1시 서울운동장에서는 관객 1만 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 제3회 전국대학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연세대와 고려대 이 결승전이 한창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날과 당일에 드러난 고급 장교들의 한심한 모습만 보아도 결코 북침일 수가 없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6월 11일부터 발령된 전국 비상경계령이 24일 자정을 기해 해제되었고 전방의 장병들 중 3분의 1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과 각급 지휘관과 주요 인사들, 육본 각 국장, 실장, 각 사단장, 재경부대장, 주한 및 고문단 50여 명은 2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육군회관 개관연회로 육군 참모 학교 군에 만든 장교 구락부 댄스 파티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최병덕 참모총장 외에 육본 국장 실장 10여 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2차로 명동의 카바레에서 새벽 2시까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 중에 집에 가지 않고 여관에 들어간 장교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돼서 전쟁 발발 직후 우리 군 전방의 지휘계통은 먹통이었고 공백상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 때 드러난 김일성의 남침 야욕. 김일성의 남침 야욕에 의한 전쟁의 비극은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데 이어 9월 9일 북쪽에서 김일성이 또 다른 정부 수립을 발표하면서 예견되었습니다. 남침야욕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부터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있었고 약 3개월 후 1948년 8월 25일 북한에서는 정통성 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남한보다 약 25일 늦게 공식적인 북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북한에서 선출된 대표 총 1080명 가운데 이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78명이 체포되거나 또 도주하였고 약 1002명이 해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시는 북위 38도선의 경계가 엄격하지 못해서 1080명 중 100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회의에 참가한 것입니다. 남한 유권자 850만 명 중에 700만 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80%, 제주도에서도 8만 5천 명의 유권자 중 5만 2,350명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지역별로 투표한 용지를 모아서 북에 가서 전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남한 정부는 북한의 유권자만 선거하도록 하여 세운 불법 정부이고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유권자만 남한 정부는 남한의 유권자만 선거하도록 하여 세운 불법 정부이고 북한은 남북 유권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해야 했으니 자신들이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주 인민대표자
대표자 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제주 4.3 폭동이었고 김일성은 제주 인민유격대 제1대 사령관 김달삼이 가지고 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있는 제주 4.3 폭동의 자세한 성과보고, 이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인구 5만 명당 1명 비율로 해서 남한에 360명, 북한에 212명, 합계 572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 8.15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572명, 중 남한에서는 360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로당은 남한에서의 대의원 선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표, 남한에 할당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은 3배수인 1080명을 북한의 해주에 집합시켜 남조선인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에서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신상준 제주도 4.3 사건, 도서출판 제주문화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이덕구의 경호원 양생돌 몸에서 나온 것으로 2개였는데요. 한 분은 인민유격대 제1대 사령관 김달삼이 해주 대회 때 가져갔고, 한 분은 제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암으로 되어 있어 알기 어려운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책이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창송처, 이 책이 있고요. 이 책은 제주 인민유격대의 활동에 대해서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상황을 조직, 작전, 투쟁 등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기록하고 또 지역별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은 4.3 사건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초기 진상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4.3 사건은 민중 항쟁이 아니라 자익 폭동이었음을 입증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첫째, 남한은 제주 폭동에 꼼짝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다는 내용과, 둘째, 850만 명 중 700만 명이 투표한 것을 보아 남한의 700만 명이 공산주의로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내용 등을 듣고 자신감을 얻어 마침내 남한의 무력 침투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8가지 강령을 통해 남한은 정부가 아니다,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무력으로만 점령해서 통일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헌영은 연설을 통해 인민군이 38선 아래로 내려가고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남한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김일성의 남침 야욕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북한의 남침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북한군의 공격과 동시에 남로당원을 주축을 하는 민중봉기를 촉발시켜 남한 정부가 스스로 전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 김일성은 남침 다음날 방송을 통하여 남한 인민의 봉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조선 전사 제25권 85쪽이고요. 그러나 기대했던 봉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김일성은 그 책임을 물어 박헌영을 숙청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비밀문서를 통해 재확인된 남침. 북한의 불법 남침은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1994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19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 문서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검은 서류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김일성의 남침 계획 등을 담은 300종의 고문서 사본에는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부 간의 오고 간 전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등 한국 전쟁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극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중에는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태똥에게 남침 계획을 승인하고 남침 시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1950년 1월 17일 스탈린에게 38선을 돌파하겠다는 남침 계획을 건의하여 1월 30일 스탈린이 이를 승인했고 5월 13일 중국의 모택동도 이를 승인하고 북한을 돕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비밀 문서를 통하여 김일성이 1년 전부터 철저하게 남침 작전을 수립한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에 일방적으로 기습 공격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또 이 전쟁에는 중국이나 소련이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군사력을 북측에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 문서를 통해 친북 성향의 이데올로기들이 주장해온 북침설이나 수정주의가 허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298에서 299조. 스탈린과 김일성 모스크바 극비회담. 1950년 3월 31일의 내용에는 남한 측이 수용할 수 없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투행위를 개시하여 누가 최초로 전투 행동을 시작했는지 진실은 은폐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우리가 남침하여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 20만 지하당원이 봉기하여 참여할 것이다. 라고 남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의 모택동과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 계획의 기본 전략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해서 한국 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내려와 미 중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의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는 6월 26일 소련군 부총참모장인 자하로프에게 보낸 비밀보고에서 개전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작전을 위한 모든 예비적 조치들이 6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6월 24일 사단장들은 D와 H에 대해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족 포위성의 정령이 부대에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조선 군대가 38선을 침범함으로써 군사 공격을 도발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군에게 반공격으로 넘어가려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반공격에 대한 명령은 조선인민군 병사와 군관들로부터 대단한 열광을 자아냈습니다. 부대들은 6월 24일 24시까지 각자의 출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시 40분에 군사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10분간의 포병, 탄막 사격과 20에서 40분간의 직접 사격 과정에서 공격 준비 사격이 동반되었습니다. 보병이 일어나 원기왕성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3시간 안에 개별 부대들과 대형은 3에서 5km 진격했습니다. 인민군대의 공격은 적을 완전히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보고서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결정적인 남침 징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